나는 당 대표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왔다. 마치 당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이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적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매일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 중진들 희생하고 다음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우리 원구성 문제에 대해서 사선 의원님들 말씀도 듣고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회동을 하고 있죠. 정점식 원내대표, 일단 3선 의원들과 만찬을 했고요.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총이 끝난 뒤에는 4선 이상의 의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아주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네요. 중진 의원들 불출마 선언하시오 라고 다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언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타들어가고 무너지고 있는데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매일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 장동혁으로는 총선 진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총선 이기겠습니까? 1.5선 당대표 당신 경험 없으니까 물러나라 그게 아니라 중진들 희생하고 다음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우리가 희생합시다. 그 말 한마디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질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히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지도부가 당을 정비해서 이렇게 좀 힘차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당을 위해서 좋다는 얘기지. 제가 장동혁 대표 보고 총선 나가지 말라 그게 아니지요. 지금 장 대표의 지금 그런 얘기를 보면은 이건 물러나는 게 더 맞겠다 확실히. 당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반장동혁 기류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장동혁 대표가 그 기류를 느끼고 반격에 나서면서 아까 중진들 불출마 선언하시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나보고 자꾸 사퇴하라 하지 말고 중진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불출마 선언하고 판도 싹 갈고 개혁의 이미지를 보여주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총선에 이기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인 건데요. 중진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얘기가 돈다면서요. 장 대표 체제로는 총선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그럼 불출마 선언은 솔선수범하려면 장 대표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게 최근 들어서 불거진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사실 지선 이후에 그 패배가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 하에서 당시로서부터도 계속해서 사퇴의 요구가 있었던 것인데, 근데 최근에 그 장동혁 대표의 표정, 조금 전에도 뭐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 나온 모습을 보면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상당한 자신감 뿜뿜하고 있다 그래요. 네. 사석에서 기자분들을 만나서 본인의 사주 얘기까지 하면서 본인이 지선 결과 그 국면만 잘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후엔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전언조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지선 패배 이후에 일종의 뭐 눌러앉기라고 할까요? 계속 버티기로 나가면서 지금 판국이 많이 좀 변동된 것은 사실이죠. 네. 그 과정 중에서 지금 뭐 사진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공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윤리위를 통한 징계라든지 네. 아니면은 당무감사위를 통한 뭐 당협위원장을 전면 재선출한다든지 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3선, 4선 중진들이 모임을 갖는 상황 하에서 혹시나 있게 될지도 모르는 장동혁 네. 사퇴 요구를 미리 앞서서 일종의 뭐 물귀신 작전이라고 할까요? 뭐 희생하고 불출마 선언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이 징계 정치를 강화하면서 한마디로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 여러 차례 언급을 했죠. 근데 당의 기강을 확립하려면 좀 장악력을 더 강화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중진 의원들의 지지와 동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진 의원들 보고 불출마 선언하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이
TK와 영남 지역에 연고를 둔 당내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의 장악력을 더 강화해야 될 상황에 지금 중진들을 더 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악수 아닌가요, 이런 건? 뭐 저 중진 전원에게 이 메시지를 했다고는 당 안팎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여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네. 그 이면에서 뒤에서 당의 갈등만 조장하는 그런 몇몇 중진을 직격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정점식 원내대표와 삼선 의원 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네. 이 회동은요, 당초에 예정됐던 겁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선수별로 만남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내부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당대표의 거취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당대표의 거취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마치 그것이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그런 작업을 하는 중진들을 직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좀 답답한 게요. 그 정치인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지방선거 이후에 바로 물러났다면 지금 선관위 특검이 관철이 됐을까요? 이 참정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관위 이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미온적이었는데 이것을 관철해내고 어쨌든 야당이 주장하는 공정한 인사를 특검을 관철시키는 이것도 역시도 함께 평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의심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진들 보고 먼저 불출마 선언하라고 그러는 게 지금 당내에 TK 영남 지역에 이 연고를 둔 대부분의 중진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중진들이니까 어차피 거기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이니 물갈이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장동혁 대표에게 있다면 지금 같은 체제를 끌고 오지도 않았었겠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허. 방법이 없잖아요. 최고위원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신동욱 최고위원 두 사람 스스로가 사퇴를 하지 않게 되면 네. 체제는 계속 유지되는 상황인데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국민 여론과는 좀 약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가게 되면 총선을 패배할 수밖에 없다. 총선을 패배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장동혁 대표 체제를 고립화시키고 저희 언더진윤 영남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세판짜기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네. 이걸 또 장동혁 대표는 내버려두지 않겠죠. 눈치를 챘겠죠. 그러니까 당신들 알았어. 내가 그럼 당신들 앞으로 계속 압박을 통해서 아예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할 거야라고 하는 네. 서로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네. 이걸 해결할 어떤 세력도 없다는 게 가장 큰 구심점이 문제예요. 없다. 그죠? 뭐 정정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한테 당신 그만둬. 알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두 개가 거대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네. 거대한 충돌을 예고하는 전초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장동혁 당 대표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 당의 투톱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도 당 대표와 막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의 이렇게 강한 반응 때문에 오히려 3선, 4선 중진들과 정점식 원내대표 중심으로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런 구심력을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만들어준 거죠. 오히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본인의 체제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좀 품으려고 하고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중진 의원들이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자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저는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얘기가 당협위원장 교체 얘기도 나왔었고 그랬죠. 투쟁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뭐 올공에 이제 모이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결국 이번에는 이제 중진 의원들에 대한 그 불출마 얘기까지 한 걸 보면 결국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더는 두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네. 결국 말이 좀 통하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리더십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이민찬 대변인께서 그건 중진 전체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니다. 특정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서 한 말이다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중진들이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밀어붙여왔던 이 이른바 징계 정치도 오늘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열린 윤리위 전체 회의에 당사자죠. 진종호 의원이 다시 출석을 했는데요.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소명 절차 밟으려고 출석했고요. 네. 성실하게 소명하고 그리고 나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진종호 의원이 기피 신청을 하다 그렇죠. 보니 추가적인 대면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오늘 여는 것 같아요. 진종호 의원의 징계까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뭐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뭐 오늘 뭐 늦게나 뭐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의원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요. 기피 신청을 냈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만 결정되면 아마 오늘 안에 이제 4명에 대한 결과가 다 나오는 셈인데 얼마 전에 저한테 사적으로 살짝 귀띔을 했어요. 중징계는 안 나올 것 같다. 죄송합니다. 밝혀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당내 분위기가 정말 천지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사안 하나하나만 뜯어보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중징계를 받아도 된다고 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만약에요. 일각에서는 이게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문제로 치환해서 이 문제를 본질을 흐리려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당내에서 국회의장 경선을 했어요. 근데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국민의힘에 전화해서 이 사람 본회의 투표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그거는 온당한 절차일까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원구성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이 멱살을 잡는 거는 당권파의 비당권파의 문제가 아니죠.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이 당내에서도 굉장히 엄하게 전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당내에서 문제 이것들이 또 국민에게 비치는 부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 여러 징계가 이 사법부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 수위를 가져가야지 국민들도 본인들도 납득을 하고 향후 공천 과정이나 향후 전국 운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취재를 해보면 그 정도까지 과한 징계가 나오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알겠습니다. 하십니다. 지금 이민찬 대변인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올 이 징계 수위 가운데 아까 중징계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제일 낮은 게 경고거든요. 낮은 게 경고예요. 제일 낮은 게. 그 바로 위에 게 당원권 정지예요. 당원권 정지 2년 이상 만약에 나오면 총선 못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의석수 모자라서 이런 판에 과연 지도부에서 중징계 생각하고 이거 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4단계로 볼 때 당원권 정지가 비교적 경한 징계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당원권 정지 2년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이건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윤리위원회가 돼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일종의 그 답정너식으로 이미 정해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절차를 꿰어 맞추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서도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듯이 아마 이번에도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이것이 뭐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으로 보는 그런 본질을 흐리는 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본질이죠. 네. 많은 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도 네, 네. 윤리위원회라는 칼을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이라는 이것이 본질이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네. 분들이 아마 직시하지 알겠습니다.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